네,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7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토지의 자연적 특성, 그죠? 하고 있었는데, 부동성하고 영속성까지 했었죠. 자, 오늘은 세 번째, 부정성 보겠습니다.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그죠? 변하지 않는 선천적인 특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특성. 자, 여러분, 부정성이라는 게 뭘까요? 부정성. 네, 그렇죠.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토지는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부정성은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물리적 공급이라는 것은 없던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걸 얘기해요. 자, 우리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뭐 교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물리적 공급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혹시 뭐 다니시면서 토지 공장이라고 보신 적 없죠? 토지를 만드는 공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성은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속성은 뭐였죠? 물리적 감가가 불가능한 거였죠. 부정성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요, 토지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는 토지가 부족하겠네요.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죠? 만들어 놓은 것만 가지고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정성은요, 토지의 부족을 의미해요. 만약에 토지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지구가 커질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찰흙에다 찰흙 붙이면 커지듯이 만약에 토지를 만들 수 있다면 지구가 커질 거예요. 지구가 커지지 않죠? 부정성입니다. 자, 토지의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이 토지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여러 현상들 한번 볼까요? 자, 토지가 부족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효율성이라는 거 했잖아요. 효율성.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오도록 이용하는 걸 효율성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토지도 만들 수 없고 부족하니까 토지도 한정되어 있겠네요. 그럼 이런 토지를 우리가 이용할 때 최고, 최선으로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토지가 부족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토지를 이용해 가지고 최고,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최유효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의 부정성은 토지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됩니다. 이게 최유효 이용이란 최고 최선의 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할 때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해라. 왜? 토지는 부족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부산 시민이요, 100명이에요. 부산 시민이 100명인데 이 100명에게 살 집을 이렇게 지어줘야 돼요. 살 집을. 그럼 첫 번째 방법은 한 명당 한 집씩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집을 1층짜리 집을 지어줄 수 있다 그래 볼게요. 그러면 100채의 집을 지어줘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땅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죠? 근데 땅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 채씩 한 채씩 한 채씩 이렇게 짓기는 힘들다. 200명 같으면 200채를 그렇게 지어줘야 되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지으면 될까요? 위로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1호, 102호 이렇게 해가지고 50층을 올리면 100명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처럼 토지를 조금만 쓰고요. 토지는 조금 쓰고 그 대신 자본이나 노동을 대신해서 투입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라 그래요. 이 토지의 집약적 이용은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거든요. 나중에 또 할 텐데, 지금은, 우리 이제 지금 입문 과정이니까,
토지의 집약적 이용 나오면 토지를 조금만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토지를 조금만 쓰고 위로 올리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집약적 이용은 토지를 많이 쓰는 거다, 적게 쓰는 거다? 적게 쓰는 거다. 토지를 적게 쓰는 대신에 돈을 많이 써가지고요, 건물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약적 이용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고층 건물 이런 거 생각하세요? 토지를 많이 사용하는 거다, 적게 사용하는 거다? 적게 사용하는 거다. 자, 그래서 부정성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토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토지를 최유효하게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지금 토지의 자연적 특성하고 있습니다. 자, 개별성은요, 이 개자가 하나하나 각각 이런 뜻이죠. 이 별이라는 게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개별성은 하나하나가 각각 구별된다. 이 말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 구별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똑같은 토지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성을 이질성이라고도 그럽니다.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나사가 하나 빠졌다 그래 볼게요. 나사가. 그럼 이제 이 나사 대신에 다른 걸 끼워야 되겠죠? 뭘 대신하는 걸 대체한다 그래요. 대신하는 걸 대체한다 그러거든. 자,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나사는 있습니까? 철물점가면 있겠죠. 뭐 5mm짜리 나사에 똑같은 차점 있잖아요. 자, 그런데 토지는 똑같은 게 있다 없다? 없다. 나사는 똑같은 게 있으니까 대체가 됐는데 토지는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개별성이에요. 그래서 개별성은 토지의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물리적 대체라는 거는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생김새라든지 이런 게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게 없으니까 대체할 수가 없죠. 두 번째, 네, 일물일가의 불성립입니다. 자, 일물일가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굳이 일물일가가 뭔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일물일가는 동일한 시점에 동일 물건의 동일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물건의 동일 가격이 형성되는 게 일물일가예요. 근데 토지는 똑같은 게 없다고 그랬죠, 일단.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똑같은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물일가가 성립한다, 불성립한다? 불성립한다는 겁니다. 물리적 대체가 다 불가능한 거죠. 아까 우리 부정성도 보세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걸 얘기해요. 일물일가가 성립하지 않아요. 자, 또 좀 더 볼까요? 여러분, 우리 표준이라는 게 있죠. 표준화.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리 색깔은 대부분 다 까만색이죠. 그죠? 그래, 이렇게 같다든지 비슷하면 표준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표준이라는 걸. 그런데 개별성은 똑같은 게 있다 없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표준을 만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표준이 어렵다. 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표준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품을 표준화시키기가 어렵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삼양라면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라면 얼마 주고 샀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비밀이래요. 안 가르쳐 준대요, 나보고. 그럼 저는 그 라면 가격을 그분이 안 가르쳐 주면 알 수 없나요?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트에 가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삼양라면하고 똑같은 삼양라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그 뒤에 가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토지는 똑같은 토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토지를 산 사람이 얼마에 샀는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그 가격을 알아낼 수가 있다 없다? 정확한 가격 알아낼 수 없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토지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 때문에 거래 자체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조금 더 적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 부산에 현대자동차 총판이 있다 그래 볼게요. 현대차 총판. 그럼 현대차 부산 총판점. 그럼 부산 총판점 밑에 서면 지점이 있단 말이야. 서면 지점 밑에 점포 영업소라는 게 있다 그래 볼게요. 이런 거 우리가 판매 조직이라 그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점포 영업소에 제네시스 G90차하고 서면 대리점에 있는 G90하고 부산 총판에 있는 G90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겠죠. 똑같은 G90이니까. 자, 이렇게 판매하는 물건이 똑같을 때 조직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업소 물건 다르고 지점 물건 다르고 본사 물건이 다 다르면 그 조직이라는 게 조직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 다른 물건 팔고 있는데 그게 무슨 조직이에요?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노는 조직이지 이렇게 하향식 조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토지는 똑같은 물건이 있다 없다? 똑같은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조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상품의 비표준화, 거래의 비공개화, 시장의 비조직화입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다 앞에 말까지 알면 좋겠지만 필요 없어요. 그냥 비표준, 비공개, 비조직화. 뭐와 관계 있다고요? 개별성. 그럼 이 말은 표준화가 쉽다, 표준화가 어렵다. 거래를 사적으로 한다, 거래를 공적으로 한다, 사적으로 한다, 엄밀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직화가 쉽다, 조직화가 어렵다. 어렵다. 개별성으로 인하여 조직화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할 부분인데요. 자, 개별성은 대체가 안 되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대체가 안 되면요, 독점이 돼버려요. 대신할 게 없어. 그럼 다 독점이지. 그래서 독점화가 됩니다. 주의할 거는 비독점화 그러면 안 됩니다. 쏘기가 참 좋죠. 이러면 안 된다. 비독점화는 안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으로 인하여 비표준화, 비공개화, 비조직화, 비독점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독점화가 아니고 뭐죠? 독점화입니다. 독점화. 자, 그래서 이 외에도 더 있지만 우리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자연적 특성 이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연적 특성 뭐뭐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동성, 영속성, 부정성, 개별성 이렇게 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외우기 편하게 부부영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부동, 부정, 영속, 개별. 인접성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지금 안 했습니다.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이 4개만 봤어요. 자, 그럼 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제가 예외가 없다 그랬죠. 절대적 특성이라 그랬잖아요. 토지를 만들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토지는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부동성, 토지는 움직일 수 없는 거라 그랬죠. 우리나라 토지만 못 움직입니까? 미국 토지도 못 움직입니까? 미국 토지도 못 움직이죠. 모든 토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영속성. 우리나라 토지만 감가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토지들도 다 감가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토지들도 소모가 안 되죠. 절대적이고 예외가 없단 말이야. 만약에 토지가 소모가 된다면 지구 크기가 줄어들 거예요. 아까 우리 부정성은 지구 크기가 커지지 않는 거라 그랬죠. 영속성은 지구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지구 크기 줄어들지 않죠. 예외 없이 계속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절대적 특성이고 예외가 없다. 자, 자연적 특성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해보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중요하다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별로 안 중요하다.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기기도 하고 언제든지 없어지기도 하고 변합니다. 자, 그래서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크게. 자, 그런데 이 인문적 특성 중에서 꼭 하나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그게 뭐냐면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용도의 다양성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용도의 다양성이 뭘까요? 뜻이 뭘 것 같아요?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예요. 그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토지는 용도가 다양합니까? 용도가 다양하죠. 저 토지를 하나 갖고 있어요. 여기다 내가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또는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건축 용도로 이용할 수 있죠. 또는 이 토지에 내가 농사를 지을 수도 있어요.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죠? 또 이 토지에는 내가 나무를 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토지의 용도는 다양하다. 그럼 이 토지의 용도는 누가 정해준 겁니까? 여기다 집을 짓는 용도, 농사 짓는 용도, 나무 심는 용도, 이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용도를? 인간이 정하죠. 인간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하나님이 정해주나? 부처님이 정해주나? 국가가 정해주는데요. 국가도 집행하는 사람들 인간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 용도를 정해줍니까? 인간이 정하죠. 그러니까 인문적 특성이라고요. 인위적으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내가 농지로 쓰다가, 야, 농지 안 되겠다. 택지로 용도 바꿔야 되겠다. 용도 바꿀 수 있나요? 그것도 누가 용도 바꿔요? 인간들이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은 인위적이다. 변한다. 인문적 특성이다. 이 말입니다. 용도의 다양성 뜻 아시겠죠? 토지의 용도는 다양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그럼 이게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이걸 택지라고 그래요. 건축 용도로 쓰는 거. 택지로도 쓸 수 있고 농지로도 쓸 수 있고 임지로도 쓸 수 있고 용도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용도로 써야 될까요? 그 정해지는 건데 그 어떤 용도로 쓴다는 게 정한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뭘로 정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용도로 써야 되겠지 뭐. 안 그래요? 용도가 다양한데, 토지의 용도가 다양한데 어떤 용도로 써야 되겠어요? 가장 좋은 용도, 최고로 알맞는 용도, 최선의 용도로 써야 안 되겠어요? 그걸 아까 뭐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최유효 이용. 아,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구나. 그럼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되겠고 가장 좋은 최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 용도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됩니다. 그럼 아까 부정성도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됐는데 용도의 다양성도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겠네요. 그럼 최유효 이용의 근거 그러면 부정성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다? 용도의 다양성도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제가 아까 토지를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속으로 서해안에 가면은 새만금 같은 데는 땅을 많이 만들었던데,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서해안에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바다를 메워가지고 이렇게 땅을 만들어 놨죠. 그럼 그거는 물리적 공급이다, 물리적 공급이 아니다? 제가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뭐라 적어놨어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지.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그랬다 벌써, 그죠? 예외가 있다 없다? 저거는 예외가 없다. 자, 다시 질문. 그럼 서해안에 갔더니 바다를 메워가지고 이렇게 땅을 만들어 놨어. 그거는 물리적 공급이다, 물리적 공급이 아니다? 아니다. 내가 불가능하다 그랬잖아. 아니, 그렇잖아. 내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물리적 공급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 말 안 믿는 거지, 그거는.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지, 또. 분명히 수업 시간에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예외도 없다고 그랬는데, 서해안의 바다는 물리적 공급입니까? 그랬더니, 네, 물리적 공급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은 수업은 수업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그렇게 문제 풀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랬어. 그것도 예외도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바다를 메운 이 토지는 물리적 공급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아닙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게 뭔지를 떠나서 아니라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걔는 뭐냐 이 말이야. 그걸 우리는 경제적 공급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제적 공급. 자,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서해안에 갔더니 물이 쫙 빠져, 바닷물이. 바닷물이 쫙 빠지니까 땅이 나타나네? 그거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논리잖아요. 얘는 안 빠지네? 여기까지만 빠지고 얘는 안 빠지네? 야, 그럼 우리 흙을 붓자, 그러면. 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러면 바다에다 흙을 부어버리면 그 바다 밑에 원래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걸 덜어낸 거죠. 없는 토지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물 속에 물이 빠져가지고 땅이 나타나듯이 물 밑에 있는 거기다 흙을 부어가지고 위로 좀 덜어낸 것밖에 안 된다. 토지를 만들어낸 게 아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경제적 공급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하는 토지를 택지라 그래요. 택지. 자,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또 소득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은 택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집을 지어야 되고 상가를 지어야 되고 무슨 건축할 수 있는 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택지가 없어. 택지가 없어. 그러면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으로 이용하던 농지 또는 산 임야 이런 거를 택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죠. 그걸 용도전환이라 그래요. 용도전환. 그러면 택지를 새로 만들어낸 겁니까? 원래 있던 농지를 용도전환한 겁니까? 그렇지. 그런 것들도 경제적 공급이라 그런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토지의 용도가 다양하니까. 만약에 토지의 용도가 다양하지 않다면 그런 용도 전환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란 공유수면 매립, 바다를 메우는 걸 공유수면 매립이라 그래요. 공유수면 매립 또는 토지의 용도 전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제적 공급이라고도 그래요. 용도적 공급이라고도 그래요.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에서는 이 두 개를 기억해야 되겠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위에 지문 있죠?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습니까? 그 제가 작년에도 늘 얘기를 하는데 학원에 그거 하나 있어야 돼. 팻말. OX가 있어야 된다니까. 작년에도 얘기, 대답을 잘 안 하시니까 부끄러우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그냥 O 이렇게 들든지 이렇게 X 드는 게 있어야 돼. O일까요? X일까요? 네, 틀렸어요. 틀렸어요. 자, 왜 틀렸나 보세요. 자, 이 말은 맞죠? 토지는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요? 불가능해.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 그거는 딱 정해져 있어. 자, 근데 이유가 보세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부정성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이거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다 이 말이에요. 자,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건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거는 무엇 때문이다? 용도의 다양성이 아니고 부정성 때문에. 이 두 개가 바뀌었죠 지금. 자 다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물리적 공급 불가능하다. 무엇 때문에? 부정성.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무엇에 의해서? 용도의 다양성. 오케이? 그럼 만약에 있잖아요. 부정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있잖아요. 경제적 공급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얘들은 관계없는 애들이에요. 용도의 다양성 나왔는데 물리적 공급 이런 말하고는 둘이 관계가 없다고. 이제 딱 보면 아는 거야. 부정성 나왔는데 뒤에 경제적 공급 얘기 나오잖아. X. 나올 이유가 없어 걔가. 무슨 말 알겠어요? 용도의 다양성 나왔는데 물리적 공급 나오면 나올 이유가 없다고요. 그 둘은 짝이 안 맞아요. 제주도 얘기하는데 백두산 얘기 나오면 돼? 안 되지. 뭐 백두산이 뭐 높다 낮다 이런 건 의미도 없는 거야. 제주도 얘기하는데 백두산 얘기 나오면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용도의 다양성 얘기하고 있는데 물리적 공급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 X인 거야. 짝이 안 맞아. 부정성 얘기하는데 경제적 공급 나올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 개론은 그런 게 많아요. 관계 짝짓기가 많단 말이에요. 짝짓기가. 다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앞으로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시험장에서 읽으려고 달려들면 안 된다. 읽으면 틀린다. 읽다 보면 헷갈려요. 항상 이 관계되는 낱말들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 그런 게 키워드야. 키워드의 조합이 맞아야 돼. 근데 이상한 게 딱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용도의 다양성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에 대해서 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24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수요 공급인데요. 우리 경제론 안에 수요 공급 이론. 오늘 수요 공급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특히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은 반드시 또 복습을 하셔야 돼요. 수요 공급 이론은 뭐 출제 문항수가 보통 4문제 이상 나오죠. 4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요. 수요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수요가 뭘까 이 말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어떤 용어의 정의를 정할 때는 너무 길게 외울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생각에 쉽게 이렇게 개념을 정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수요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관계 있을까요? 판매하는 것과 관계 있을까요? 구매하는 것과 관계 있겠죠. 자, 그럼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자, 거기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개념 그래가지고 양가로 1번 수요 보이시죠?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줄 아직 치지 마세요. 수요란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럼 이 수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 줄 한번 쳐볼까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네, 줄 쳤습니까? 자, 거기 구매 동그라미 하시고요. 산다는 거죠. 그리고 하고자라는 말 보이세요? 거기 위에다가는 별표를 합니다. 하고자 위에다 별표를 딱 해놓으세요. 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는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구해달랍니다.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집 좀 구해달라고. 이 사람 집 지금 샀어요. 사겠다는 의도입니까? 의도죠. 이거 수요일까요? 수요가 아닐까요? 수요예요. 수요라고요. 구매하고자 그랬죠, 제가? 실제로 구매한 게 수요 아닙니다. 구매하겠다는 의사만 내비치면 수요에 포함됩니다. 수요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 분께서 다시 질문을 해요.
그래요? 그럼 돈은 얼마 정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하나도 없대. 장난전하지. 장난전하잖아. 이거는 수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구매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줄칩니다. 구매력을 갖춘. 줄쳤습니까? 자, 그럼 앞으로 수요가 뭡니까? 그러면 구매력을 갖춘 사람이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시험에서 수요가 뭡니까? 이런 거 잘 안 물어봐요. 그러면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효 수요라 그래. 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유효 수요 있나요? 네, 거기 네모하세요. 유효 수요. 그럼 유효 수요가 뭐냐 말이에요. 유효 수요. 자, 우리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입니다. 그럼 이 유효 수요가 뭐냐? 유효 수요는 아까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구매하겠다는 의사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필요하다? 구매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효 수요는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을 같이 둘 다 갖춘 수요를 뭐라고 부른다? 유효 수요. 그러면 구매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그건 수요다, 수요가 아니다. 수요가 아닙니다. 수요가 아니라고요? 살 능력이 없는데 그걸 수요로 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교재 거기 유효 수요 보시면 유효 수요 반드시 구매력을 수반한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돼 있고, 그 밑에 보니까 괄호 안에 구매 의사 플러스 구매력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수요량이라는 게 나와요. 수요량. 그럼 수요는 뭘고 수요량은 뭘까? 뭐 굳이 구별 안 해도 관계는 없는데, 수요량은 수요 뒤에 무슨 글자가 붙었어요? 량. 그럼 수요량은, 아까 수요는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 그랬죠? 그럼 수요량은요?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겠지 뭐. 그러니까 수요는 욕구 그 자체를 얘기하고 수요량은 그게 량으로 표시됐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사고 싶어. 이게 수요입니다. 근데 사과 한 박스에 10,000원 하면 나는 2박스 사야지 양으로 표시됐죠. 이걸 수요량이라 그래요. 크게 구별하는 의미는 없어요. 그럼 이 수요량도 실제로 구매한 걸까요? 구매하겠다는 의도일까요? 의도예요. 그건 기억해야 돼요. 수요든 수요량이든 실제로 구매한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구매한 거 아니야. 구매하겠다는 의사야. 구매하겠다는 의사. 그거 하나는 기억해야 돼. 그리고 구매 능력이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수요의 개념 봤어요. 여러분, 우리 가격이 변하면 있잖아요.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할까요? 내가 10,000원 할 때 10개 살게 그랬는데 그 가격이 12,000원 올라간다든지 가격이 8,000원으로 떨어진다든지 하면 수요량도 변합니까? 변하죠.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할까요? 변하죠. 소득에 따라서는 사는 양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은행 이자율도 우리 부동산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동산을 공부하니까. 은행 이자율도 부동산 수요량에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아주 많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격이 수요량에 주는 영향이 가장 크단 말이에요. 가격 변화가. 자, 그래서 법칙이라는 게 하나 있어.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요. 수요 법칙이 뭐냐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수요 법칙이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럼 밑에 저 앞에 이게 왜 비워놨냐면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과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 그러지. 아파트 가격과 빌라 수요량의 관계라든지 뭐 오피스텔 가격과 빌라 수요량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수요의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 물건이 두 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당재화 가격과 해당재화 수요량. 같으니까 생략해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빌라 가격과 빌라 수요량과의 관계 수요의 법칙입니까? 그렇죠. 주택 가격과 주택 수요량의 관계 수요의 법칙이죠. 그런데 만약에 주택 가격과 빌라 수요량과의 관계는 수요의 법칙이 아닙니다. 뭐 시험에 그런 걸 물어보진 않지만 처음부터 알 때 정확하게 아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나요? 증가합니까? 감소하죠.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많이 살려고 할 수가 없죠. 사는 양을 줄여야 한대요. 그렇죠? 가격이 하락하면요.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10,000원 할 때 10개 사겠다는 사람이 가격이 5,000원으로 떨어지면 더 많이 살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라는 분은 좀 약간 괴짜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한다.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자, 이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다. 수요의 법칙입니다.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겁니다. 자, 이때요. 자,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아파트 가격이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변수라 그래요. 변하는 걸 변수라 그래.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도 변하네요. 그럼 이것도 변수라 그래요. 제가 뭐 변수 얘기는 자세히 안 했지만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독립 변수라 그러고 종속 변수라 그럽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지금. 자, 이때 이 두 변수의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두 변수의 변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 둘의 관계를 마이너스 관계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우리 학계론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주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주 나오거든요.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면요 방향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라고요? 방향이다.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 방향. 저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있잖아. 나는 기분이 나빠. 제가 기분이 나쁘면 나 기분이 아주 좋아. 마이너스야.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관계라고요. 마이너스 관계. 이런 관계를 역의 관계라고 그래요. 거꾸로 역자죠. 역적할 때 거꾸로 관계다 이 말이에요. 또 이런 관계를요. 반비례 관계라고 그래요. 얘들 다 같은 애들이에요. 같은 애를 다르게 이름 붙여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다 같은 관계다. 같은 말,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반비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세 번째. 수요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이 뭐냐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에요. 이런 건 여러분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수요 곡선의 뜻을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럼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가 수요량이에요. 우리 시험은 그림은 잘 안 내요. 그림은 잘 안 내는데 이런 X축, Y축에 그림이 있을 때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요량이잖아요. 그럼 여기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럼 이 그림은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낸다?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럼 이 두 개 바꿔 적어도 관계 없습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약속이에요. 그럼 제가요. 여기 이런 선이 하나 있어. 그럼 이 선은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까? 합격률과 공부 시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자, 나중에 이런 선이 있다 해볼게요. 그럼 이 선은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지대와 거리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 나중에 지대곡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그래프가 나올 때는 뭘 봐야 되겠나? 요걸 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제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한번 그려볼게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기 있네요. 저기 있네요. 반비례 관계 저기 있네요. 이게 뭐라고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이걸 잊어보면 안 돼. 지금 칠판에서 지금 네모 박스 한 개 딱 쳐놨는데 지금 이거 잊어보면 안 된다. 자, 그러면요. 아파트가 있어요. 자, 아파트가 한 채 3억이야. 3억. 그래서 어떤 분에게 아파트 한 채 3억이면 몇 채 사실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수요량은 실제로 구매한 거다, 구매할 의사다. 의사라 그랬어. 3억이면 몇 개 살 거예요? 그랬더니 3억이면 한 채 살게요. 이랬단 말이야. 한 채. 한 채 사겠대. 3억일 때 한 채.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2억이면 몇 채 살 건데요? 2억이면 몇 채 살 건데요? 물어봤어요. 가격이 내렸죠? 그럼 수요량은 줄어든다, 증가한다? 증가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2억이면 나 2채까지 살 수 있어. 2채까지. 그럼 요점이 되겠네요. 그럼 1억이면 몇 채 살 건데요? 물어본 거예요. 1억이면. 1억이면 3채 사지. 3채. 자, 요 점들 전부 다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내는 점입니까? 가격과, 그렇죠. 그럼 이 점을 제가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 봤어요. 그럼 이 노란색 선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연결한 선이죠. 맞습니까?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수요곡선이라고 부른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수요곡선 위에 있는 이러한 점들 있죠. 이 점들은 전부 다 뭐와 뭐의 관계입니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점들입니다. 이 점들이. 맞아요? 수요곡선 위에 있는 이 점들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점들입니다.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하향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수요곡선은 우하향이에요. 수요곡선은 어떤 형태라고요? 잊어먹지 마세요. 수요곡선은 우하향이에요. 자, 이 수요곡선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죠.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는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렸더니 어떤 형태가 됐어요? 우하향 됐죠. 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아까 제가 저 사람이 기분이 좀 내 기분 나쁘다고 그랬지. 저 사람이 기분 나쁘면 내 기분 좋다고 그랬죠. 쟤하고 나하고는 반비례고요. 마이너스고요. 니하고 나하고는 우하향이야. 이렇게 된 뜻이야. 니하고 나하고는 우하향이야. 안 맞다 이 말이 반대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 기억해 주세요. 자, 책을 한번 볼까요? 자, 책을 보시면 25페이지입니다. 거기 2번에 수요 공급 법칙에 거기 양가로 1번에 수요 법칙이라고 있죠. 찾으셨나요? 자, 거기 보니까 박스 밑에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줄칩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줄치시고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량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자, 이런 관계를 제가 반비례라 그랬죠? 자, 그 밑에 반비례라고 돼 있네요. 반비례 줄치고요. 마이너스 동그라미 딱 하고요. 마이너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를 곡선으로 나타낸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수요곡선, 수요곡선, 수요곡선. 어떤 형태라고요? 우하양, 우하양. 됐습니까? 자, 지금 수요의 개념했고요. 수요 법칙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했고요. 수요 곡선까지 봤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좀 다른 걸 계속 하려니까 시간적으로 좀 부족해요.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지우셔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제가 지울게요.